안녕하세요.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벌써 15강째인데요. 마지막 문법 강의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잘했고요. 오늘까지도 마지막까지 문법 강의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가정법과 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정법 여러분들 살면서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배울 때마다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되죠. 토익의 가정법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가정법 확실하게 정리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도치라고 하면 약간 자리 바뀌는 거 도치잖아요. 주어랑 동사 자리 바뀌는 거. 그 도치도 오늘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가정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건절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조건절이나 가정법 다 if를 들어가긴 하는데 if 다음에 나오는 모양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조건절 먼저 가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부사절 접속사 하면서 if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if는 만약에 뭐라면 뭐뭐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쓰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거 기억나시죠? 주절이 갑질을 횡포해서 주절에는 당당하게 미래 will 쓰기로 했었지만 조건 접속사절 안에 will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 했었죠. 저 여기도 is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배웠던 조건절, if절입니다. 근데 그 if절에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숨겨져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써요. 아예 허무맹랑한 거랑은 잘 안 써요. 실현이 일어날 것 같아. 그때 써서 지금도 보면 주문이 5월 8일 날 발송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 5월 12일까지 도착을 할 거예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일 때 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고득점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이게 수강생들한테 성적 나오는 날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톡 보내라고. 그래서 연락 오면 또 제가 별건 아니지 막 기프티콘을 막 싸요. 왜냐면 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미래에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뭐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다 충분히 실현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조건절. 근데 이거 말고 지금부터는 가정법을 할 거예요. 근데 가정법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충분히 실현이 가능성 있는 일 말고 그거에 반대할 때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을 3개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름 보지 말고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래 얘기를 할 때도요. 그냥 뭐 여러분 점수 잘 나온다면 발송이 된다면 이거 아니라 아주 만약에 그렇다면요 라고 해서 가정을 할 거예요.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예의 바를 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 아주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서 아마 질문이 없겠지만 아주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라고서 미래를 가정을 할 때가 있고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미래를 가정하거나 좀 예의 바르게 말할 때 그때 쓰는 미래를 가정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과 반대를 뒤집어서 만약에 지금 뭐라면 만약에 지금 너라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남자라면 근데 제가 지금 남자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너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데 그냥 현대사실의 상황에 반대를 하는 그 현재를 가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나갔던 일, 그걸 바꿀 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걔가 그랬었더라면 나는 그랬었을 텐데 왜 못 그랬지 하면서 막 후회할 때 이럴 때 쓰는 미래를 가정하는 거, 현재를 가정하는 거, 과거를 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배울 건데 그러면 이치에 따지면 미래를 가정했으면 가정법 미래, 현재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현재, 과거를 가정했으면 가정법 과거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힘들어합니다. 자, 그럼 가정법에 누가 있냐? 가정법 미래는 그대로 있어요. 미래를 가정하는 거 맞아요. 얘까지는 그대로 있고 그럼 현재를 가정하려면 가정법 현재 같은데 가정법 다음에 현재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은요. 현재나 현재 완료는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은 기억으로 통일할게요. 가정법이 기억이었으니까 기억자 들어가는 가정법 과거랑 좀 이름 긴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랑 현재 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3개를 기준점을 맞춰놔야 돼요. 자, 근데 왜 이러냐 그러면 해석이랑 상관없이 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저희가 이거는 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법이 나오면 해석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파트 5 문제를 풀 때도 많이 해석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물론 독해, 파트 6, 7 가서는 중요하지만 파트 5에서 해석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으로 그지 판별할 게 아니라 저희가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면 if절에 들어가는 동사 모양을 따라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면 이미 대충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그럼 if 다음에 무슨 동사가 들어가겠어요? if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쓸 거예요. 과거 동사를.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면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if 다음에 뭐를 쓸 거예요? 과거 완료, had, pp를 쓰시면 돼요. if절에 과거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명칭은 if절에 사용된 시제를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뜻, 해석 따라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보이는, 원초적으로 보이는 모양 따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외웠다면 if절 안에 동사 모양은 얼추 이해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만 외울게요. 원래 if 안에 막 will은 잘 못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가정법 미래는 if 다음에 should를 넣습니다. 오,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때 should는 뭐 해야만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에는 should를 넣는다. 요 정도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이따가 모양하는 법, 해석하는 법 제가 이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잡아야 돼요. 가정법 미래,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약간 미리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중에 제일 토익에서 많이 출제되는 건 뭘까요? 뭐가 제일 많이 출제될까요? 네, 토익은 이름 기내 좋아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과거 완료. 이름도 길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럼 얘라도 제발 외웁시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도치를 볼 거예요. 근데 도치는 일단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건데 도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어 도치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있는 뭔가 보어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동사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원래 보시면 주어가 앞에 되게 기네요. A copy is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is가 앞으로 가면서 is a copy 이렇게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호 도치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정어 도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어딘가 사이에 꼽살이 껴서 수식어구인 seldom 얘도 ly로 끝나진 않지만 부사로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never 뭐 not only 이런 식으로 부정 느낌 나는 부사들이 원래는 문장 어딘가에 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강조하려고 도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The organization has buzzed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덩이 동사 있죠. have pp나 아니면 조동사 다음에 원형, 조원 이런 두덩이 동사가 있었을 때는요. 그때 다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동사만 튀어나가요. 그래서 has가 먼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the organization, 주어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동사원, 주어, 동사 투 느낌? 요렇게 돼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The safety will be 이거였는데 will만 앞으로 튀어나가고 the safety가 뒤로 가고 뒤에는 여기 동사 원형이 외롭게 will be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아까 있던 예문들은 여기가 has, pp, 조원, 원래 두덩이 동사였을 때는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원래 동사가 한 덩이였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주어 동사 사이를 삐짓고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 부정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도치가 되면서 자리가 바뀔 건데 이때는 한 덩이밖에 안 됐으니까 receive가 그냥 앞으로 가고 위가 뒤로 가나? 이러진 않아요.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이게 뜻이 있는 동사가 잘 가지 않고 원래 한 덩이였으면 원래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빌려옵니다. 상황에 맞게끔. 근데 여기는 receive니까 do를 빌려왔어요. do를 쓰고 그 다음에 will을 쓰고 그 다음에 receive 뜻동사, 동사 원형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do, does, did, 주어, 원형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치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기출공식 첫 번째 갑시다. 자, 그럼 if절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가정법 아니라 조건절 갑시다. 조건절, 우리 부사절 때 봐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if 다음에 그때는 미래를 쓰고 싶어도 현재가 대신했었죠. 현재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will 쓰거나 다른 미래조동사 may, can 쓰고 아니면 명령문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if 다음에 rise라고 현재 동사를 썼지만 해석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만약에 미래에 오른다면 미래에 뭐를 할 것이다. 주절에는 will, 지금 접속사절에는 그냥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여기도 if 다음에 are,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문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뭐 계속했던 거죠. 주절의 갑질 횡포. 쉼표 다음이 주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에는 will, meet, 미래 시제 나와서 미래 느낌이긴 하지만 if절에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if절도 해석이 미래에 받는다면 막 이런 식으로 will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주절에만 will 쓰고 요 조건 접속사절에는 will을 절대 못 씁니다. 그냥 현재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현재 정답은 현재 시제가 또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러면 또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때 동사도 예전에 배웠던 태 가져와야겠네요, 태. 자, 그러면 수일치는 둘 다 되는 편이에요. orders day로 바꾸면 they have, they receive, they are 됐고 태 봅시다. 뒤를 봤더니 전명구. 부사 다 날라가네요. 자, 한자로 썹시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굴 쓰겠죠? 유능, 무, 수. 수동태는 어떻게 생긴 애가 수동태였죠? 수, 비, 피피, 되다. 그리고 해석도 주문이 받아되어진다면이 나니까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는 계속 챙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기출공식 두 번째, 드디어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가정법. 네, 얘 먼저 알려드릴게요. 쟤는 가정법 과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가정법에 아주 만약에라는 if를 쓰고 당연히 절이니까 주어는 쓰고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이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인데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나? 근데 해석은 과거가 아니에요. 이게 현재를 가정할 때 씁니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써요. 근데 이거 너무 해석 이상하니까 해석은 좀 있다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접속사절이에요. 근데 if 절만 알면 안 돼요. 그거 관련된 주절 자리에 동사를 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 if 다음에 과거형을 썼어. 그 다음에 여기다 과거를 또 쓸까 주절에다가? 근데 그러면 이건 가정이 아니야. 가정법은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약에 아주 만약에 상상을 하는 건데 주절에 과거 동사를 쓰면 정말 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절에 그냥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형을 쓸 거예요. 그래서 will의 과거형 추측할 때 쓸 will의 과거형이 누가 있죠? it. 그 다음에 아니면 can의 과거형 could, 아니면 may의 과거형 might 쓰는데 주로 would를 씁니다. 그리고 would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엔 누가 와야죠? 원형까지 오는. 요게 바로 가정법 과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if 과거, 그 다음에 주절엔 it까지만 그냥 외우셔도 돼요. if 과거 it. 짧죠?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 모양도 쉬워요. 짧아요. if 과거 it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쉬운 문제가 나오면 if 다음에 과거가 나오면 주절에 it 정도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if 절이요. 계속 여기는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앞에 나오는 거 아니죠. 접속사절이잖아요. 부사절 수식어고 뒤로 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순서만 이거 접속사절이야. if 다음에 과거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 주절에도 조동사 과거 이렇게 썼는데 지금부터 해석을 가볼게요. 해석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이 많이 있기는 해요. 이 예문 정말 좋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되 저희가 아예 외울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아니면 제 얘기가 아니라 친구한테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야, 내가 너라면 난 안 그래.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살아.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이 나오지? 내가 만약에 너라면 이란 표현을 외울게요. 근데 과거 안에 지금 내가 너라면 그거 어떻게 쓰면 돼요? if 그다음 내가니까 I, 그 다음에 과거형을 쓰는데 이때는 was를 써도 돼요. 근데 was 말고 좀 강조할 때는 were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f I were you, 이 표현 하나만 외울게요. 근데 이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너라면 나는 I, it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뭐 싸울 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내가 너라면 난 걔 안 믿을 텐데 뭐 이런 거 쓸 때 써도 돼요. 그럼 if I were you, I would not trust him 이렇게 써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럴 때도 if I were you, I would study much harder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외우시면 좋겠고 이게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라면 이 현재 상황에 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화 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회화 때. 뭐 미드 같은 거 듣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정법 과거였다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볼까요? 6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짜고짜 주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departments, meetings, 그다음에 동사를 뭘 쓸까 이렇게 해서 막 수태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뒤에 숨겨져 있었어. if절이. 그리고 이 if절이 조건문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if 다음에 과거 시제가 온 걸 보니 이름 먼저 써볼까요? 이름이 뭐겠어요? 가정법 과거겠죠. 그러면 if절 다음에 과거가 나왔고 여기도 그냥 과거를 A를 쓰나? 이러지 말랬죠. 그럼 정말 했었다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때는 추측이었지, 가정이었지. 그럼 가정을 할 때 쓰는 뭔가 미래 조동사를 그걸 갖다 과거형으로 써서 will의 과거인 would를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여기가 주절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부사절, 접속사절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과거 would 쓰시면 돼요. 뭐 해석을 해보면 좋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보도록 하죠. 이게 진짜 잘 나온다고 했죠. 토익에서 제일 잘 나오는 가정법을 가정법 과거 완료. 어머,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f 다음에는 주어를 당연히 쓰고 부사절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 완료인 has나 have가 아니에요. has나 have는 현재 완료고 had pp를 쓰시면 돼요. if had pp 좀 길죠.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 길어서 여기도 had pp 길어요. 그 다음에 이때 조동사 그럼 주절에는 뭐를 쓸까? 그렇다고 또 주절에 그냥 had pp를 쓰면 정말 했었었다.
사실이 돼버려요. 과거 사실이. 근데 이것도 또 추측하는 거니까 조동사를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would를 빌려올 거예요. 아니면 could나 might도 괜찮아요. 뭐 should나. 근데 would를 일단 쓸 거고 그 다음에 앞에 had pp를 썼으니까 뒤에도 had pp 쓰면 너무 이쁘지 않을까? if had pp, would had pp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지만 would가 조동사잖아요. 근데 조동사 다음에 조원, 원형을 써야지 had가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때만 좀 양보해서 had 대신에 have pp까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딱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if 다음에는 일단 had pp 최소 이렇게 두 덩이가 오고 그다음에 쉼표 다음에 주절이 원래 더 힘이 세잖아요. 여기는 최소 세 덩이 would have pp까지 외우시면 돼요. if had pp, would have pp.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어요? 시작. if had pp, would have pp까지 외우시면 좋아요. 이거는 거의 뭐 잠자다가 제가 흔들어 깨워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말하시오. 그러면 일어나면서 if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막 외쳐야 돼요. 시험장 가서 우리가 1초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라.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if had pp, would have pp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아까 현재 가정해봤고 이게 과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있었던 과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볼 때 쓰는 겁니다. 이 뻘짓이죠.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맨날 이렇게 막 생각할 때 있잖아. 아, 과거에 그때 내가 그때 그랬었다면 이렇게 됐었을 텐데 안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후회할 때 쓰거나 이게 딱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좀 더 빨리 뭐 이걸 탔었더라면 우리 제 시간에 도착했었을 텐데 실제로 못했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이게 한국말도 길고 영어도 if,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긴 거예요. 아니면 안도를 할 때도 쓰긴 해요. 그래서 그때 걔가 날 도와주지 않았었다면 난 진짜 망할 뻔했는데 휴 다행이야. 이런 거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요 느낌만 그냥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would have, pp가 원래 모양이긴 하지만 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pp 아마도 그러지 않았었을까? might have, pp까지는 좀 오니까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거 깜빡했네요. 이건 만점 팁이라서 혼합가정법이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가끔 나오는데 원래 if 다음에 had pp가 나오면 이거 다시 if had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 뒤에는 세 덩이짜리 would have pp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would have pp가 아니에요. would be pp잖아요. 그래서 뭐야? would have pp가 아니라 그냥 would 조동사 다음에 원형의 수동태 나온 건데 뭐지 했는데 이때는 이제 과거를 가정했다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by now 얘가 포인트. 얘가 있으면 이렇게 써요. 얘가 이렇게 쓰면 약간 가정법 과거로 가면서 현재 그럴 텐데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이 now가 있을 때나 좀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라서 이것까지 외워서 헷갈릴 바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900점 넘으면 외우시고 그냥 아까 if, had, pp, would have, pp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맨 처음에 보고서 막 수태시 문제인가? 그거 아니에요. if가 딱 나왔잖아요. 가정법이네? if, had, pp. 이거는 최소 두 덩이 뒤에 있는데 수동태까지 나와서 길긴 했지만 had, pp만 보이면 돼요. 그럼 if, had,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 would have, pp 쓰면 되네. 그래서 정답은 좀 어려웠어요. 일단 b랑 c만 안 썼으면 돼. would have, pp. 얘도 would have, pp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태 문제인가 보다. 근데 뒤를 봤는데 이 투부정사가 나와서 태가 어떻게 되나 봤는데 이 투부정사가 좀 문제예요. 투부정사는 사실 수식어구로 날아가서 무수일 때도 있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일 때. 근데 오늘은 그 투 아니에요. 지금 offer이란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걔한테 뭐를 하는 것을 제공하다.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 있는 겁니다. 그럼 유해짝은 유능이었죠? 그래서 무수를 지우셔야 돼요. 한자로 쓰려도 안 썼네요. 그럼 수동태를 지웁시다. 수, 비, pp 대다 지워서 요때는 정답은 A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want to, hope to, wish to, offer to 이렇게까지 가시면 돼요. 이거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뭐 해석은 여러분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if, had, pp, would have, pp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할 때는 if절에다 그냥 쓰면 안 돼요. if절에다 그냥 쓰면 실현 가능성 아니고 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할 때 안 그럴 것 같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should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if만 쓰면 만약이고요. 만약의 경우이고 if 다음에 should를 쓰면 아주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should를 쓰는 게 가정법 미래고 주절에는 미래니까 will 쓰거나 다른 조동사 쓰거나 명령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4,000파운드를 과연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if we are로 가면 되는데 좀 자신감이 없을 때는 if we should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모을 수 있다면 will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외울게요. 아주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실 조건문이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내가 질문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니요 질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아주 질문 있으면 혹시라도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please feel free to call me, ask me, 물어보세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에 네가 질문이 있다면 할 때도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further questions 이렇게 쓰니까 이런 구조 외워주십시오. 일단 문제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문제를 풀까 봐서 if 다음에 원래 그냥 조건문인가? 그냥 동사를 쓸까 했는데 맞는 동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단수잖아요. 그럼 he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he는 단수니까 우리가 이게 대명사를 항상 바꾸기로 he have예요, he has예요. he has지. 그래서 어차피 동사 자리에 못 오고 아니 동사 자리에 ing 쓰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갑자기 동사가 올 자리지 대신 올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봤더니 가정법 미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에 고객님이 필요하다면 if, should까지 들어가서 만약에 고객님이 should have 필요하다면 갖고 있다면 moving boxes 토익에서 move 나오면 거의 다 이사하는 거예요. movers가 이삿짐 나르는 회사고 moving이 이삿짐 상자꽉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left는 동사가 아니에요.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구예요. 그래서 지금 남겨진 over, left over까지 같이 묶고 여기다 남겨진 after moving day까지 전명구. 그래서 이때는 가정법 미래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미래와도 되지만 약간 with happy to 기쁘게 뭐뭘 하겠다 다른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약간 유연하게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치를 지켜보죠. 자, 가정법 도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가정법 도치는 다 똑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다 외웠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if를 없애버리면 돼요. if를 갑자기 없애버릴 거예요. 아니 if가 원래 있어야 가정법이긴 맞지만 막 이제 아까 조건문이랑 헷갈리고 이게 막 짜증이 나니까 if 저리가 없애버려요. 그럼 if를 없애버려. 그런데 그러면 뭐 쉼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티를 내려고 뒤에 있는 주어 놔두고 주어 뒤에 오는 모든 동사 말고 첫 번째 동사만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should만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should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는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 뒷자리는 should be 여기 be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게 딱 가정법 미래의 도치 표현인데 굉장히 잘 나와요. 가정법 미래는 사실 그냥 나오기보다 도치로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도치를 그냥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시험 문제는 나중에 should 자리를 뚫어놓을 때도 있고 맨 앞에서 아니면 요 be 자리를 뚫어놓는데 이 be 자리를 미처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앞에 있는 items만 보고 출제해서 items are를 많이 써요. 근데 are 쓰면 안 돼요. be를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그냥 외울게요. 아까 아주 만약에 질문 있다면도요. if should였는데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러분 아주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should you have any 와 저는 왜 이렇게 글자가 클까요 여러분들 아니 조그맣게 예쁘게 쓰시는 분도 있던데 자 여기까지 뒤에 그럼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그래도 여러분 귀엽게 썼죠? 자, 여기까지 그냥 외우세요. 아주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물론 if you have any question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더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아주 만약에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써도 되고요. 순서 바꿔봅시다. 주절이 먼저 올 때도 있어요. Please call me,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정법 미래 도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해볼까요? if 없애버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had pp에서 had만 앞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So had we used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냥이 더 많이 나와요. 도치보다. 하지만 도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구조 보시고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얘를 보고 원래 모양이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얘를 보고 if had pp, would have pp였구나. 이건 might have pp긴 하지만 might have pp였구나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had pp가 주절 뒤에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절은 주절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붙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받고 여기가 무슨 자리야? 근데 문장이 나오길래 여기서 괄호를 일단 열었어요. 접속사절 같기는 한데 additional staff 다음에 B가 뭐야? 원래 동사 자리 비동사는 맨 앞에 있는 활용형으로 am, are, is, was, were 중에서 B라니.
그럼 느낌이 오죠. 원래 여기가 가정법 미래라 if고 여기가 should be 였었는데 if가 없어지고 should만 앞으로 튀어나간 거구나. 아주 만약에 추가적인 직원들이 필요되어진다면 그래서 이때는 should 나온 거였습니다. 접속사절이 뒤로 간 거죠. 그다음에 이 문제도요. 놀라지 마세요. 맨 앞에 웬 헤드 클라이언트 PP 뭐지? 이 원래 모양을 말해주세요. 이 원래 모양 뭐죠? if had PP,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외우셔야 돼요. 변형형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 이제 가정법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보어 도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어 도치예요. 그랬더니 저희 옛날 학생이 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이유를 궁금하다고. 왜 나오겠어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강조하려고. 그래서 원래는 앞에 보시면 자, 비동사 다음에 B형도 오지만 BPP도 오죠. 그래서 BPP, attached, 동봉돼 있다가 있었어요. 근데 동봉돼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동봉된 걸 미리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막 편지봉투를 찢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동봉된 거 못 찾고. 그래서 동봉돼 있습니다를 강조하려고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강조하려고 앞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어가 너무 긴데? 주어 볼래요? A summary까지가 제대로 주어고 of the recent survey 전명구, conducted 분사구, 어몽 복수 전명구. 아니 주어 뒤에 꾸며주는 게 너무 많아서 주어가 너무 긴 거예요. 주어 자체는 예였지만 뒤에 수식하는 게 너무 길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긴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보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 때나 아니면 보어를 너무 강조하고 싶을 때나 그때 순서가 바뀌면서 is를 가운데 두고 PP 했던 PP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is는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가 is 뒤로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수식어는 알아서 보고 딱 보고 summary가 is attached, 첨부되어 있다는 거구나. 우리가 봐도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문장을 그냥 외우세요. 첨부되었습니다. is 주어가. 이거 그냥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도 보어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오형식은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오형식 중에 제일 유명한 거 find 물어보죠. find 다음에 누구 쓰기로 했죠? 시작! 명형. find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오고 전명구.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오지만 분사형용사 enclosed. 얘도 동봉된이에요. 첨부된, 동봉된. 그럼 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 목적격 보호를 앞으로 내요. 그래서 지금도 enclosed. 맨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파트 6나 7 문장에 자주 나오는데 다들 놀라서 막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뭐죠? 막 이렇게 놀라시는데 원래 명형에 있던 게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봉돼 있는 지금 reference letter를 찾을 수 있을 건데요. 막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이런 문제를 보고 보기 보자마자 아셨어야 돼요. 보기 구성이 이렇게 생겼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다 주어를 써서 또 엄청 틀려요. 주어, 명사 써야죠. D. 그리고 D를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첨부는 입니다. 신청서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주어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어는 누구예요? on application. 얘가 주어고요. 뭐 뒤에 또 수식어로 엄청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지원서가, 신청서가 is 이게 비동사고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 B형이나 BPP, PP가 앞으로 온 지금 도치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냥 보자마자 attached, C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최종 정리하죠. 그래서 무언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다가 attached 맨 앞에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다가 아까 누구였었죠? enclosed 얘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ncluded 이 구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냥 보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늘.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보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 해볼게요. 부정어. 부정어가 뭐 never, not 들어간 것도 부정어 있지만 그런 게 안 들어가도 있던 부정어들이 있었죠. 부사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hardly, seldom, rarely, scarcely 얘가 들어가면 부정이에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little도 부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사이에 있으면 괜찮아요. 부사라서 have, pp 사이 삐지고 얼마나 예쁩니까? 괜찮았는데 쟤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never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주어가 너무 놀란 거야. 깜짝이야. 뭐야 얘 뭐야 이러면서 주어가 뒤로 숨어요. 그래서 we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have, pp에서 have만 앞으로 가서 요 모양 동사 one, 주어 동사 two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어 도치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실 never보다 seldom이 되게 잘 나와요. seldom. seldom도 어딘가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갔던 부사인데 이게 앞으로 강조하면서 나온 거죠. 그럼 seldom, 거의 아니다. 이렇게 먼저 강조를 하고 그럼 Mr. Parker가 놀라서 뒤로 숨고 그다음에 would Mr. Parker hol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9번을 보고 알아보셔야 돼요. 얘도 구조가 거의 똑같고 단어만 바뀌어요. 그럼 이 정도는 뭐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딱 여기도 막 주어를 쓰라고 그래요. 아, 이게 주어, have를 써야 될까? 아, 누가 복수 주어고 막 고민을 하시는데 그 주어 자리 아닌 거 알죠? 여기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지금은 market conditions까지가 딱 주어죠. 주어가 뒤로 왔네. 왜 그랬을까? 부정어를 강조하려고 그랬겠지. 여기는 부정어를 강조하는 지금 정답은 누가 된 거예요? seldom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동사 원자리에는 have가 나왔고 주어 나왔고, 그럼 have랑 이어지는 두동리 동사는 have, pp겠죠. 그래서 여기 pp 자리 뚫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only도 할게요. 자, only가 굉장히 좋은 뜻 같지만, 오직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안 좋은 말이기도 해요. only 다음에 오는 것까지는 좋거든요. 오직 그거만.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거 빼고 나머진 다 아니야. 이런 느낌이 세요. only for you도 오직 너만, 너한테는 좋지만 너 빼고 나머진 다 싫어.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부정이라 only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지금은 only가 혼자 도치되지 않아요. only 뒤에 뭐가 따라옵니다. only with this coupon 이런 식으로 뭐 only 다음에 전명부나 only 다음에 투부정사나 only 다음에 뭐 다른 부사 접속사절 이런 것들 수식어가 오는데 지금도 only with this coupon 오직 이 쿠폰과 함께 그거 없으면 아예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쿠폰 없으면 아예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고 그래서 얘가 맨 뒤에 붙었으면 괜찮은데 얘를 또 강조하려고 앞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Only with this coupon을 끄집어내면 또 주어 깜짝 놀란 거야. 아 뭐야? 그러면서 주어는 뒤로 가겠죠? 유로 가고 원래 can get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있었는데 can get 쪼개집니다. 이게 그냥 도치다. only까지도 그냥 부정어 도치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도치입니다. 다른 도치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복될 때 쓰는 도치예요. 근데 이거는 회화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나 요즘에 토익 공부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도? 야 나도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굳이 나도 토익을 공부해 그렇게 쓸 필요 없이 나도 그래 할 때 원래 So do I.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so가 도치가 돼요. so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를 쓰면 이 동사 자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상황에 따라 so do I도 있고 so did I도 있고 so am I도 있고 근데 이게 도치가 되는데 그럴 때면 앞에 긍정문에서 씁니다. 그래서 긍정문을 다 쓰고 and so 동사 주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다 할 때 쓰는 거고 부정문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막 학생들이 나 숙제 안 해왔어. 너도? 야 나도 할 때 그땐 so did I가 아니라 neither did I 이렇게 쓰셔야 돼요. neither로 가시면 돼요. neither did 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긍정문에는 so do I, 부정문에는 neither do I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neither이랑 so는 이게 뭐라는 걸까? 독립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and가 있어야 돼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려면 주절, and 주절 이렇게 되고 and neither를 합친 말이 no를 돼요. 그래서 혹시 and가 없었다면 그때는 no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neither과 no는 그 neither A, nor B가 아니라 이 도치 그냥 구문이에요. 반복될 때 오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문제 풀기 전에 깜빡했네요. 하나 더 갑시다. 또 도치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장소와 관련된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볼래요? Next to the parking lot. 자동차 옆에입니다. 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야? 주어인가? 아니, 주어는 뒤에 있었어요. swimming pool까지 나와서 수영장은 입니다. 원래 next to the parking lot. 지금은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이거였던데 이것도 약간 보어도치처럼 원래는 주어가 얘였고 얘가 비동사였고 비보어 자리 전치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소에 관련된 전명구가 좀 앞으로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와요. 문제를 풀어보죠.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and라고 해서 양옆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가 not 들어가서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할 수 없대요. 근데 얘도 그렇대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죠? 그럼 부정문 할 때는 so do I가 아니라 누구였죠? neither do I 이런 것처럼 정답은 d를 쓰면 되겠고 그때가 뭐 현재 시제면 do를 쓰면 되겠고 과거 시제면 did를 쓰면 되겠고 미래 시제면 wil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한 문제 더 남았네요, 여러분들. 제가 끝내고 싶었나 봐요. 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한 문제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건가 봤더니 앞에 only가 나온 거예요. only. 자, only는 아까 그 약간 부정어였던 거 기억나죠? 오직 그것만. 그래서 지금도 only on casual Fridays.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이 캐주얼 입는 금요일들에만 그렇고 나머지 월, 화, 수목은 다 아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얘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거는 얘도 일종의 부정어 도치로 튀어나간 거고 그럼 역시나
주어가 놀라서 숨었습니다.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employees. 예,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동사가 하나 튀어나왔죠. 그래서 can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자, 근데 can은 혼자 못 쓰죠? can은 조동사라서 조원,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도 얘 원형이 왔나? 왜 이래?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뒤에서 꾸며준 후치주식, 분사구예요. 전명구.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다 주어 꾸며준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에 배치된 직원들은까지 나왔고 이제서야 두 번째 동사 나옵니다. can이랑 이어지는 동사는 조동사 다음에 원형을 써야겠죠. 그럼 A, B, C, D 중에 원형인 정답은 A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끝! 아, 진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강부터 15강까지 파트 5에 해당하는 문법을 쭉 한번 봤습니다. 아,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정말 최고로 노력을 해서 일단 이 무료 인강을 찍기는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이 길진 않았잖아요. 거의 매회 30분, 40분 정도의 영상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재가 또 워낙 좋고 제가 핵심만 뽑아서 잘 설명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학습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료 인강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종로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E4U 센터로 오시면 저 기초반, 중급반, 실전반 모든 레벨에 따라 반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전반에서는 실제로 문제 풀고 막 투표도 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문제만 많이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정말 좋았지만 추가로 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저를 현장에서 만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요. 요즘에는 라이브 강의도 있어요. 현강을 라이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울산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저희 현장 강의를 라이브로 접속해서 같이 참여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어 시험도 실시간 톡으로 다 하고 저희 다 소통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언제나 어디서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대로 끝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독해 남아 있습니다. 파트 6 두 강과 파트 7 세 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해는 많이 이제 풀어보는 게 좋긴 하지만 제가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지 다음 시간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 독해 강의도 꾸준히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